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의 경우 플러스 0.97% 상승, S&P 500의 경우 마이너스 0.54% 하락, 나스닥의 경우 마이너스 2.4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드디어 1.5를 깨고 1.6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대부분 성장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넷 옐런이 인터뷰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을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대책도 이것이 없다면은 미국 경제에 큰 상처가 남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자넷 옐런이 추진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실업률이 3.5%에 불과했지만 인플레이션 징후는 없었다. 만약 물가가 상승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행정부가 대응을 할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년물 채권 금리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애플의 경우 무려 마이너스 4.17% 하락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82% 하락, 구글의 경우 마이너스 4.27%, 페이스북의 경우 마이너스 3.39%, 아마존의 경우 마이너스 1.6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반도체 섹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오늘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97% 하락, 아바고의 경우 마이너스 6.42% 하락, 퀄컴의 경우 마이너스 5.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은행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는데요. JP모건의 경우 플러스 1.32% 상승,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플러스 0.54% 상승, 웨스파고 플러스 3.3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식인 디즈니 같은 경우는 6.2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디즈니의 경우 이번 4월 1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좀 리오프닝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완벽한 오픈은 아니고 제한적인 오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디즈니 개장을 통해서 수익을 다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디즈니 주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또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7, 8천 원 정도 내면은 디즈니 플러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디즈니의 모든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사업을 동시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디즈니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경기 부양책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 소매 주식이 상승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돈이 풀리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장을 통해서 식재료라든지 그리고 고기라도 하나 더 사서 소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재 관련 주식들도 관심 깊게 보시고요. 이런 소비재 관련 기업은 대표적으로 나이키가 있고요. 나이키의 경우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밖에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신발이라든지 아웃도어 용품이 많이 팔릴 거라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오늘 샤오펑의 경우 실적 발표를 했지만 마이너스 3.96%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니오도 오늘 마이너스 7.61% 하락 마감을 했고 니오토 역시 마이너스 5.0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많으신 분들이 FNG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지금 일주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1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7일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의 공포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년 3월처럼 코로나 이후로 121선을 터치했을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OXL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15.9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반도체 기업을 모아서 반도체 기업이 상승을 하면은 3배의 상승을 주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은 3배의 하락을 주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장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SOXL 또한 이렇게 고점을 최근에 찍고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SOXL 또한 지금 거의 5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루에도 10%, 20%를 왔다 갔다 하는 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SOXL 또한 작년 9월과 이렇게 11월에 큰 조정을 맞고 다시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121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할지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의 장 자체가 굉장히 조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플의 경우도 마이너스 4.17%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도 현재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121선을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아래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기술주 자체도 이런 조정장에서 벗어나오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이렇게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익숙해지고 평평하게 움직인다면은 기술주 자체도 다시 힘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웰스파고의 경우 오늘도 3.3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지금 2배 정도 올랐죠. 아무래도 10년물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은행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에는 21선을 이제 기술주들이 따라갔다면은 지금은 은행 관련주들이 이렇게 21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지금은 기술주보다는 다우존스 같은 이렇게 가치주에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관련주들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또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되고요. 디즈니의 경우 오늘 6.2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이렇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1선을 찍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21선을 찍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내려왔을 때 저희는 관심을 가지시고요. 항상 주식은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피어앤그레이드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48로 마감을 했는데요. 또다시 시장에 좀 공포감을 주고 있죠. 다시 4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수 또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이렇게 피어앤그레이드 지수가 40대로 오면은 좀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